한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화천어 축제,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화천의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가 해외 언론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멀리 영국에서 한국의 축제를 즐기러 온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 여행 후 한국에 온 후 역동적인 한국 축제의 매력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의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토마스 브라운입니다. 3년 전 한국의 금융사와의 프로젝트로 1년간 서울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계기가 되었죠. 저의 아이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15살 딸 에밀리는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12살 아들 올리버는 한국의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즐깁니다. 저는 종종 한국에서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언제 한국에 가냐며 졸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번 겨울 휴가는 아내 빅토리아의 강력한 희망으로 일본 여행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교토의 전통 료칸에서 3일을 보냈는데 고즈넉한 정원과 온천은 빅토리아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에밀리와 올리버에게는 조금 지루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5살 에밀리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었고 12살 올리버도 한국의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계속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조르기만 했죠. 다행히 우리는 일본 여행에 이어 한국 여행도 계획해 두었습니다. 지난해 말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강원도 화천의 산천 어축제 홍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음을 깨고 낚시를 한다는 것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영국에서도 낚시는 인기 있는 취미 활동이지만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는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더구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니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산천 어축제를 보여주자 모두가 열광했습니다. 에밀리는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며 좋아했고 올리버는 얼음 낚시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1월 중순에 맞춰 5일간의 화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숙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아이들은 이제 한국으로 간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도 조용한 일본 여행을 충분히 즐긴 후라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는 눈치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의 활기찬 분위기부터 일본과는 확연히 달랐고 아이들의 표정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서울에서 화천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이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완벽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설경을 보며 낯선 산천 어축제가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선사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화천까지의 버스 여행은 꽤 피곤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설경은 우리를 설레게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얀 산과 얼어붙은 저수지를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영국의 겨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화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따뜻한 보리차와 직접 구운 군고구마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환대는 마음으로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피곤했던 우리 가족은 군고구마의 달콤한 맛과 보리차의 구수한 향을 맡으며 이번 여행이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축제장으로 향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축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는데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을 전체가 축제를 위해 움직이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축제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넓은 호수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그 위에 수백 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각각의 구멍마다 사람들이 앉아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죠. 저는 즉시 낚시 장비를 대여했습니다. 친절한 자원봉사자가 영어로 낚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와 올리버는 처음에는 얼음 위를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즐거워하기 시작했죠.
특히 올리버는 옆자리에서 낚시하던 한국 소년과 금세 친해져서 서로의 언어를 잘 모르면서도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첫 산천어를 낚는 데는 약 30분이 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 주었고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먹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옆 부스에서 구워주기도 회를 떠주기도 했죠. 싱싱한 산천어회의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처음에는 생선회를 먹는 것을 망설였지만 한번 맛본 뒤에는 계속해서 더 낚시하자고 했습니다. 점심 무렵 우리는 축제장 한편에 마련된 먹거리 부스로 향했습니다.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있었는데 특히 따뜻한 어묵탕이 추운 날씨에 무척 맛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연히 다른 영국인 가족을 만났는데 그들도 SNS를 통해 축제 소식을 접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에밀리가 기다리던 맨손으로 산천어 잡기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물 때문에 망설였지만 물에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견딜만 했습니다. 미끄러운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결국 물고기를 잡는데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축제장을 둘러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국제적인 축제를 운영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모든 안내판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축제를 즐기고 저녁이 되어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이미 내일 무엇을 더 해볼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따뜻한 차와 함께 오늘 어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비록 서로의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할머니도 함께 웃으셨습니다. 축제 둘째 날, 우리는 좀 더 이른 시간에 축제장에 도착했습니다. 전날과는 달리 아침부터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그들도 우리 가족처럼 이 특별한 겨울 축제를 경험하기 위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전에는 축제 조직위원회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축제의 경제적 효과와 운영 방식에 관심이 갔거든요. 놀랍게도 이 작은 마을이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축제를 만들어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축제장 한쪽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졌는데 전통 공연부터 현대적인 공연까지 다채로웠습니다. 에밀리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올리버는 오늘 얼음 썰매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썰매 타는 법을 몰라 넘어지기도 했지만 곧 요령을 터득하고는 신나게 썰매를 타고 다녔습니다. 특히 한국 아이들이 가르쳐준 번개 썰매라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스릴이 넘쳤다고 하더군요. 빅토리아는 축제장 한편에 마련된 특산물 장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화천의 특산물인 산천어로 만든 각종 가공식품부터 지역 농산물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친구들에게 선물하면 좋을 것 같다며 이것저것 고르는 빅토리아의 모습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좀 더 큰 산천어를 잡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어제보다 낚시 요령을 터득한 덕분인지 훨씬 수월하게 낚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옆자리의 한국 할아버지께서 본인만의 낚시 비법을 알려주셨는데 덕분에 30cm가 넘는 큰 산천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축제장 내 식당에서 산천어구이를 맛보았습니다. 빅토리아와 저는 그 독특한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빅토리아는 영국에서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얼음 조각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조각가들이 만든 얼음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섬세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해질녘에는 조명이 켜지면서 얼음 조각들이 더욱 환상적으로 빛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순간을 사진에 담느라 바빴죠. 저녁이 되자 축제장은 또 다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노천에서 열리는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공연을 보는 것이 무척 낭만적이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의 겨울밤이 이토록 아름다울 줄 몰랐다며 감탄했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여유롭게 늦잠을 자고 브런치를 먹은 후 축제장으로 향했습니다. 김할머니께서 아침부터 바쁘게 준비하신 한국식 아침상을 보며 빅토리아는 레시피를 적어두기 바빴습니다. 특히 김치찌개와 구수한 된장찌개는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기에 완벽했죠. 축제장에 도착하자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겨울축제 문화교류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일본 삿포로의 눈축제, 중국 하얼빈의 빙등축제, 캐나다 퀘벡의 겨울 카니발 등 세계 유명 겨울 축제들의 사진과 영상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축제의 특징과 역사를 배우면서 화천, 산천 어축제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축제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후에는 축제의 백미인 야간 산천어 낚시에 도전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얼음 위에서 하는 낚시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얼음을 비추는 가운데 까만 물속에서 반짝이며 헤엄치는 산천어를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명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축제장 근처에서 열린 마을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정갈한 음식들과 따뜻한 막걸리를 나누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발짓과 웃음으로 충분히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가족은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특별한 문화체험이 되었다는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겨울 축제와 따뜻한 인심,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의 면모까지 화천 산천 어축제는 우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우리는 축제와 더불어 화천의 여러 명소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김할머니께서 챙겨주신 따뜻한 아침을 먹고 화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산속일로 향했습니다. 파란 하늘과 상쾌한 공기가 우리를 반겨주었죠. 산속일은 화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였습니다. 겨울이라 조금 쌀쌀했지만 걷다 보니 금세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에밀리는 군데군데 있는 전망대에서 화천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바빴고 올리버는 겨울 산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동물 발자국을 찾아내며 즐거워했습니다. 점심으로는 화천의 명물인 메기찜을 맛보았습니다. 산천어와는 또 다른 맛이었지만 매콤하고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빅토리아는 이 요리의 레시피를 물어보며 영국에서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평화의 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분단의 현실과 평화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이 느껴졌죠. 특히 올리버는 평화의 종을 보며 많은 질문을 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화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축제장으로 돌아와 야간 낚시를 즐겼습니다.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축제장이 신비로웠습니다. 에밀리는 새로 사귄 한국 친구들과 함께 산천어 낚시에 도전했고 올리버는 얼음썰 매장에서 마지막까지 신나게 놀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시내의 작은 시장을 들렀습니다. 화천의 특산품들을 구경하며 영국의 친구들에게 줄 선물도 골랐습니다. 시장의 정겨운 분위기와 상인들의 친절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오늘도 따뜻한 차와 함께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내일 아침에 직접 담그신 김치를 선물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빅토리아는 그 말씀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마지막 날 하루는 축제 외에도 화천이라는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그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우리 가족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축제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하며 우리는 달콤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특별히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직접 담그신 김치도 포장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마치 자신의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아쉬워하셨고 우리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얼음 낚시지만 여전히 그 설렘은 첫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와 올리버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고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다음에 또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축제장의 기념품 가게에서 마지막 쇼핑을 했습니다. 산천어 축제를 기념하는 다양한 상품들 중에서 특히 손으로 만든 도자기 물고기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영국의 벽난로 위에 놓으면 좋을 것 같다며 몇 개를 골랐죠. 저는 축제 운영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영국에서 온 금융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화천 산천 어축제의 경제적 효과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 축제가 어떻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계획에 대해 들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점심으로는 축제장에서 마지막 산천어 요리를 즐겼습니다. 이제는 한국식으로 매운탕을 먹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맛을 영국에서는 느낄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떠나기 전 우리는 화천군청을 방문했습니다. 축제를 통해 받은 감동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군청 직원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화천의 다른 축제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히 여름에 열리는 쪽배 축제도 무척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기 전 김할머니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뜨신 목도리였는데 추운 며칠 동안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빅토리아는 눈물을 글썽였고 아이들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 우리는 화천을 돌아보았습니다.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이 작은 마을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천 어축제는 단순한 겨울 축제가 아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다음 겨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겠다고 했고 올리버는 더 큰 산천어를 잡겠다며 다짐했습니다. 빅토리아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러 다시 오고 싶다고 했죠. 화천에서의 5일은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이곳을 찾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화천의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서울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대도시의 모습이었죠. 강남역 근처의 호텔에 짐을 풀고 우리는 서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그토록 동경하던 K-팝의 도시를 직접 만나게 되어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코엑스 스타필드의 대형 서점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날 수 있었고 SM타운에서는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굿즈를 구매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특히 신기했던 것은 카페에서 아이돌 생일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올리버는 서울의 게임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PC방을 처음 가보았는데 한국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치킨과 라면을 시켜 먹으며 게임을 하는 문화가 신기했다고 하더군요. 빅토리아는 명동과 가로수길의 쇼핑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화장품 가게마다 친절한 직원들이 다양한 제품을 설명해 주었고 여러 가지 샘플을 받았다며 기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쇼빈숍 형태의 매장 구성과 빠른 트렌드 변화에 놀랐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의 금융가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의도의 높은 빌딩들과 첨단 금융 시스템을 보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 모습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녁에는 남산공원을 찾았습니다. 화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이었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도시의 활기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은 경복궁과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속에 전통이 살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한국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태원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화천에서 경험했던 토속적인 음식과는 또 다른 세계화된 서울의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식으로 재해석된 세계 각국의 음식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화천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화천이 한국의 전통과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면 서울은 한국의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면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매력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우리는 화천에서 맺은 인연들에게 서울에서 산 선물을 소포로 붙였습니다. 특히 김할머니께는 고급 한과 세트를 보내드렸는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작은 보답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빅토리아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일본 여행을 고집했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었죠. 특히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빅토리아는 화장대를 완전히 새로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프랑스와 영국 화장품들은 서랍 속으로 들어가고 대신 한국에서 사온 스킨케어 제품들이 자리를 차지했죠.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을 실천하면서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기뻐합니다. 특히 마스크팩은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마스크팩을 하는 동안 우리는 화천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빅토리아는 런던의 한국 화장품 매장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제품을 발견할 때마다 설렙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한국 화장품을 추천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그녀의 피부 관리 비결을 물어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에밀리와 올리버는 여전히 K-팝과 게임을 즐기고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산천어 축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단연 빅토리아입니다. 처음에는 일본 여행만을 고집했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의 매력을 영국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한국 홍보대사가 되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산천 어축제를 다녀온 후 저는 이제 그 특별했던 순간들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단순한 겨울 축제가 아닌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것을요. 삿포로의 눈축제, 퀘벡의 겨울 카니발 등 세계의 많은 겨울 축제들이 있지만 화천 산천 어축제만큼 자연과 어우러진 축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음을 뚫고 고기를 낚는 순간의 설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았을 때의 희열, 그 자리에서 맛보는 싱싱한 회와 구이,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의 정.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세계적인 축제가 된 것이겠죠. 우리 가족은 이미 다음 겨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천에서 하얀 눈이 내리는 강에서 산천어와 함께 춤추는 그날을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산천어 축제는 얼음을 깨고 고기를 잡는 축제라 정말 재미있죠. 남녀노소 아이들까지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이색 축제입니다. 토마스 씨 가족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간 것 같아 뿌듯하네요. 다음 한국 여행도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